여러분, 오늘은 제가 대전에 있는 그 민영 아파트 그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건축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것이 시행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습니다. 그 시행자는 일종의 디벨로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에 그 이름이 붙잖아요. 예컨대 힐스테이트다. 뭐 이편안이다 이렇게 붙게 되면 시공사 브랜드가 되는 거죠. 시공사 브랜드가 되고 시공은 말하자면 건축을 하는 주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벨로퍼들이 이 아파트 부지를 매입을 할 때 매입가를 비싸게 주고 사면은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보다 상대적으로 좀 싸게 부지를 마련하면은 분양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벨로퍼들이 아파트 부지를 어떤 가격에 매입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이 지가 대지비 있죠. 대지비에다가 또 건축비를 더해서 관련 그 분양 평수로 나누게 되면 이제 분양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 비용들이 있단 말이죠. 평형에 따라서 그런 구조로 분양가가 결정되는 것이고, 물론 분양가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서 바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HUG라고 허그에서 또 심사도 받고 그래요. 그래 주택부동공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분양가가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지비 플러스 건축비, 뭐 기타 비용도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그 비용 총계가 분양가가 되는 거죠. 분양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디벨로퍼들이 땅값을 얼마나 싸게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뭐 건축비는 당연히 뭐 비슷하게 적용될 테니까요.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건축 물가 지수에 따라 적용하는 거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디벨로퍼마다 큰 차이는 없고 그런데 다만 적용이 달리되는 것은 땅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화면을 보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그 대전에 있는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힐스테이지 소나타 와이즈하고, 삼성동에 있는 대전 그 동구 삼성동에서 지금 건축되고 있는 이편한 세상 대전역 센텀 비스타. 이게 조건들이 비슷해요. 두 개의 그 아파트들이. 그래서 이걸 비교하면서 분석하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그 힐스테이트 소나타 와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대지 면적이 확보를 얼마 했었냐면 4,900평 정도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건폐율이 60% 미만이니까 보통 한 9% 받았어요. 해가지고 이 건축 바닥 면적은 대략 한 2,900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용적률이 여기 상업적이 높으니까 750%로 본단 말이죠. 그렇게 받았어요. 원래 1100%를 받게 돼 있는데 이내에서 받게 돼 있으니까 대전시에서 인허가 할 때 750%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용적률은 그렇게 되고 연면적이 그래가지고 한 5만 4천 평 아파트 전체의 면적을 더한 것이죠. 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화면을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들이 약간씩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그 청약 현장에 가면은 뭐 84A 타입이다, 뭐 84B 타입이다, 아니면 뭐, 저, 여러 가지 뭐 A, B, C, D, E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E 타입이다 이렇게 쭉 얘기들 하는데, 그것은 그게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34평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평형대로 따져보면 34평형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읽으실 필요가 있는 게 리딩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그 주거 전용 면적이라는 게 있고 주거 공용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주거 전용 면적은 그 세대가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84.97 평방미터다 이런 뜻이고 이곳은 보통 이게 한 24평쯤 되겠죠.
이게 25평, 24평 되겠네요. 거기에다가 주거 공용 면적이 있어요. 뭐 복도도 있고 계단도 있고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뭐 그래서 이제 그게 합한 것이 바로 공급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84A 타입, B 타입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116 평방미터 이것이 공급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평형대로 환산하면 34평형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형대로 환산할 때는 주택 공급 면적으로 해야 된다. 주택 공급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 더하기 주거 공용 면적이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제 그 계약을 하실 때는 계약 면적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기타 공용 면적, 이를테면 지하, 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때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세대별 대지 지분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 집합 건물의 그 등기부 등본 그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면은 대지 지분이 얼마다라고 보통 써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은 세대별 그 대지 지분은 15.9 입방미터니까 한 4평 내지 5평 정도예요. 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 세대수가 많고 그다음에 그 대지 면적이 좁으면 이 세대별 대지 지분은 줄어드는 거죠.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 항상 그 청약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읽으신 다음에 더 파악하신 다음에 청약에 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 힐스테이트 소나 더 와이즈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어서 대전역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편한 세상 대전역 센텀 비슷한데요. 여기도 이제 그 대략 개요로 말씀드리면은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여기가 과거에 전매공사 전매청 자리 지금 KTNG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니까 여기는 시행자 디벨로퍼가 바로 KTNG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땅을 가지고 이렇게 주택 개발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가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양은 어떻게 하느냐. 지가 대지 지분 면적하고 건축비하고 합해서 나누는 것이 바로 분양가가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대전역 센텀 비스타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좌측편에 있는 것은 전체적인 그 가격이라든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거고 제가 좀 일정 부분 확대를 해가지고 잘 보이게끔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84A 아까도 히스테이트 그 소나 더 와이즈도 84A로 분석을 했으니까 여기도 보면은 주거 전용 면적이 84.9 그 다음에 공용 면적이 30.6 그래서 합해서 115 내지는 116이 된다. 그래서 이게 34평형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등기 될 때는 이 면적으로 등기가 되고 요즘 뭐 전용 면적으로 등기도 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기타 공유 면적, 지하 주차장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바로 이게 여러분이 청약할 때 계약하는 면적이 바로 이렇게 된다. 187점 뭐 어쩌고 저쩌고 된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체 면적에 대비해서 세대별 대지 지분이 얼마냐면은 한 6평 조금 안 되죠. 아까 그저 힐스테이트 더 사나 더 와이즈보다는 대지 지분이 조금 더 커요. 여기는 이제 그 대신 동수가 좀 적고 면적이 그거 비슷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지 그 지분은 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제 분양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네. 지금 제가 어디라고 표시를 안 했어요.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이 보면은 그 10 이게 84 타입입니다. A 타입인데요. 자, 비교를 해보실게요. 지금 저 왼쪽에 있는 것은 대지비가 1억 2,300이잖아요. 그죠? 그렇고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대지비가 2억 6,200이잖아요. 그럼 분양가가 어디가 높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업체가 분양가 높겠죠. 상대적으로
이 건축비를 보면은 건축비는 3억 8,600쯤 돼요. 건축비가. 그리고 여기는 한 3억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천 정도 차이는 납니다만은 대충 말하자면 이게 건축비 산정 시기가 좀 다르니까 달라서 그런 차이가 있을 것이고 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분양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조건 대집이다. 대집이다. 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더 선화 더 와이즈는 선화동에 있는 중촌 사거리 쪽에 그 있는 그 토지를 하여튼 그 10수 필지를 개인으로부터 매입을 했어요. 매입하면서 매입이 어렵거든요. 매입하면서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매입비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입비가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저거죠. 저 선화 힐스터 선화 와이즈고 왼쪽에 있는 것은 센텀 비스타인데 센텀 비스타는 KTNG가 사업 시행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힐스테이트 더 선화 와이즈인데 이것은 개별 디벨로퍼가 매입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대지비가 벌써 차이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가 아니죠. 확실하게 저는 이 자료들은 각 업체에서 그대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니까요. 힐스테이트 더 선화 와이즈는 대지비가 비싸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한번 따져보실까요? 지금 저 공급가액이 이제 보면은 5억 6,300이잖아요. 5억 6,300. 요걸 34로 나누면 평형당 이게 1,600만 원이 넘어갑니다. 1,600만 원 넘어가고 이제 반대로 이쪽에 그 센텀 비스타의 경우는 그 전체 금액이 5억 1,000으로 볼까요? 그죠? 5억 1,000으로 정도 보면 이것도 34로 나누면 평당 분양가가 1,500이 좀 안 돼요. 이렇게 분양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 대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민간 분양, 민영 아파트의 경우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디벨로퍼들이 어떻게 집가를 싸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되고 그럼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잘 보시면 되죠. 이게 민영 아파트인가 아니면은 그 디벨로퍼가 어떤 공익성을 띈 기관이었나 아니면 그 디벨로퍼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는 땅이죠. 그 땅을 가지고 감정평가해서 받은 금액으로 대집을 산출했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면 분양가가 어디가 이래서 높겠구나 라고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가 있죠. 물론 아파트가요 분양가가 높다고 그래서 또 낮다고 그래서 낮으면 더 좋고 높으면 더 나쁘고 의미가 아니고요. 그 입지 여건은 살펴봐야죠. 입지 여건은 많은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판단은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께서 하실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적으로 대전에 있는 그 민영 아파트를 일일이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또 기회가 되면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현재 그 힐스테이트 더 선화 더 와이즈하고 이편한 대전역 센텀 비스타 두 개를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왜 여기가 분양가가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또 대지권 비율은 어디가 더 많고 어디가 적은지 그럼 대지권 비율이 왜 여기는 많고 적은지를 제가 좀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내 집 마련하고 아니면 투자하기 위해서 그 투자를 할 때 이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이를 청약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청약하면 거의 이런 부분에 가서는 에러를 냈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 그 자료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